미국이 한국을 패싱한 이유를 미국의 탐욕으로 돌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재명의 외교 감각 부족 그리고 국제 정세에 대한 무식함이 비롯된 결과다. 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자, 이제 이재명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끝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정도 국민적으로 저항권이 발동되고 이재명 이거 도저히 사람 새끼 아니다 라고 하고 외교도 이렇게 말아쳐먹고 있다.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이 정도 나서고 있으면요. 이거 못 받아먹으면 국민의힘도 진짜 무능한 거죠. 그냥 다 끝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잡지 못한다라고 하면요. 국민의힘도 희망이 없다라는 거죠. 자, 이재명 시간이 끝나갑니다. 아니, 진짜 끝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경주 에펙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에펙 제꼈습니다. 이 트럼프는 지금 에펙이라는 것을 시진핑의 만남의 장소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재명 안 만나줍니다. 이재명 제꼈다라는 거죠. 그 말이 뭐냐? 사실상 외교적으로 이재명 이거 나가리 쳤어 라고 국제사회에 알리는 겁니다. 완벽히 외교적으로 패싱을 당했다라는 거죠. 이게 뭔 말이냐라고 하면요. 이 왕타이밍 이재명이가 자랑을 하던 조선업 기술력 그것도 제꼈다라는 겁니다. 이 조선업 기술력 하나 들고 대미 관세 협상에 나서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죠. 이것도 보니까 대국민 사기극이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미국 하원과 상원이요 이미 7월에 각각 통과시켰습니다. 뭘 통과시켰냐? 2026년 회계 연도 국방부 세출법에 어떻게 해외 조선소에서 이 해군 선박 건조하는 거는 안 된다라고 끝냈습니다. 이게 그들이 협상을 하는 7월 말이 아니라 이미 진작에 7월 20일 전에 이게 통과가 됐다라는 거죠. 이게 단순히 해외 건조 금지뿐만이 아니라 선체 블록 등 주요 구성품까지 해외에서 제작해서 미국에서 조립하는 방식까지도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모르고 한 건지 아니면 제대로 국민을 속였던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동맹국 조선소 활용이다라고 마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미국에서는요 끝난 게임이다라는 거죠. 법적 구조 자체에 의해서 원천 봉쇄가 됐던 겁니다. 그걸 들고 지금 이재명이가 어깨 뻥 채우면서 트럼프에게 까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요 마치 미국이 우리의 마스가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발표를 했다라는 거고, 너무 웃긴 게요 10월 6일자입니다. 미국의 급파된 산업장관이 한국과 미국 외환시장 민감성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협상 이견도 좁히는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따 이놈의 공감대 형성은 더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가지고 한국에 왔을 때 뭐라고 했죠? 공감대를 형성했다. 의자를 빼줬다. 쓰고 있던 펜도 가져갔다. 이게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라고 어마어마하게 자랑을 했죠. 대한민국 세금 들고 비행기 타고 갔다 온 산업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뭐하냐? 민감성에 대해서 공감만 했다. 심각합니다. 그렇구나. 이거 한마디 받아왔다라는 거죠. 진짜 뭐하고 자빠진지 모르겠습니다. 3,500억 달러 투자 약속 일방적으로 파기한 게 한국입니다. 1,000억 달러 에너지 투자 계획도 모르쇠로 지금 일관하고 있죠. 추가로 1,500억 달러까지 투자 약속을 했는데 이거 찢어버린 게 이재명입니다. 미국은요 25% 관세뿐만 아니라 알파까지 보복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된 거죠. 지금 대한민국은요 이 보복만 기다리고 있는 처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이가 관세 협상에서 대단한 성과라도 건져낼 듯하게 포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 제대로 발린 후에는 또 어떻게 가고 있냐? 미국이 무리하게 대한민국에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나라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책임이 있다. 나 대통령 국익을 우선하겠어 라고 하면서 반미몰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하고 자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주권 국가니 뭐니 하면서 우리가 싸워서 우리의 국익을 지키겠다라는 식으로 거짓 선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알고 있죠. 이것도 거짓말이다 라고 말이죠. 이거는요 이재명의 외교 무능이 초래한 자멸인 겁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자리에 앉은 지 지금 125일째입니다. 국내로는요 사법부 흔들었죠. 기재부 해체하면서 정부가 돈 권한 다 쥐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수사했던 검사들 다 해체시키면서 수사권 기소권 분리시켜가지고
중국의 공안들처럼 공수처 키우고 있죠. 하다하다가 배임자 없앤다라고 합니다. 대장동, 백현동 배임액만 5천억 원이 넘죠. 그리고 법가충 부부가 쓴 경기도 법화 유용액만 1억이 넘습니다. 이거 다 없앤다라는 거죠. 지 맘대로 법을 유리하게 찍고 없애고, 근데 말이죠, 선관위는 손 안 대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 탄압하고 있죠. 종교 탄압했죠. 중국 똥꼬에 줄 서가지고 중국인들 무비자 대거 입국시키고 있습니다. 그거와 맞물려가지고 국가정보원 불태웠죠. 국민 불안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입이 아플 지경인데요. 자, 그렇다고 외교를 잘하나? 유엔에 가가지고는 북핵 자랑하다가 심지어 한국 국기까지 삭제시키는 굴욕을 맛봤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재명 이거 세워가지고 무슨 죄입니까? 저는 이재명 안 뽑았습니다. 누가 뽑았는지 모르겠으나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입고 쪽팔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대통령 자리에 안 맞습니다. 몸에 맞지도 않은 수트를 입고 있으니 붕신 소리만 듣는다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에펙 패싱 외교, 그리고 국민을 속인 마스가, 이거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왕따이밍, 이재명의 고립 외교 전략이 가져올 대한민국의 참담한 미래에 대해서 경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눈 감으십시오. 눈 감으면 깜깜하시죠? 이재명이 가져올 대한민국의 미래는 깜깜하다라는 거죠. 자,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대한민국 우파 콘텐츠 확산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구독자몰 추천 상품은요, 무농약 인증 꿀고구마인데요. 난각번호 1호 계란과 함께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국농가 돕는 소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구글 본사 파트너 멤버로 공식 선정된 김영윤 TV는요, 2차 인터뷰를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롱폼의 한계를 채워주는 숏폼 계정들이요, 수익 정지라는 탄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구글 본사의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는요, 저와 연동되어 있는 보수의 비밀 병기들까지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멤버십 가입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번에 경주에서 열리는 에펙 정상회의 들어와서 이재명 패싱하고요, 시진핑만 만나고 떠납니다.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일본에서 2박을 보내고요, 한국에는 아마 무박으로 지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게 명백한 외교적 시그널이죠. 전 세계에 알리는 겁니다. 이 새끼 이거 사람 새끼 아니야 라고 말이죠. 그리고 현재 미국이 한국의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굉장한 장면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아마 역사에 길이 남을 겁니다. 이렇게 쪽팔릴 수는 없죠. 동맹국인 미국이 한국을 이렇게 대한다라는 건 한국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이 문제다라는 거죠. 이재명이 가졌던 마지막 협상 카드 뭐냐? 조선업. 그렇죠. 기술력 하나만 믿고 지금 어깨에 뽕 넣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나 만만한 사람 아니야 이지랄 하고 있었는데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냉혹합니다. 자, 트럼프는요, 이재명의 허세와 실속 없는 약속을 미리 간파했습니다.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 약속을 파기한 거 결코 잊지 않고 보복을 한다라는 거죠. 자,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시각 5일입니다. 버지니아주 노폭 해군 기지에서 열린 해군 창건 25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들어올 수천억 달러의 투자와 인력을 통해서 조선소를 부활시킬까? 이거는 뭐냐? 어디서? 미국 땅에서 조선소를 부활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미국에서 선박을 만들게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제시한 마스가, 그러니까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그 프로젝트를 염두에 두고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저는 보는데요. 한국은요, 한미 조선업 협력 사업을 통해 가지고 210조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을 미국에게 이야기를 했죠. 이재명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다, 마스가다 라고 하지만 미국 의회는요, 이미 7월 20일 전에 강력한 제동으로 아예 무산된 것이었습니다. 충격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요. 특히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에게 아직까지도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제대로 성사될 것처럼 홍보해왔다라는 게 뭐냐?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좌파리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요, 들킬 때까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들켜가지고 녹취가 까지고 증거가 튀어나오고 이렇게 하면 그렇네요 이러고 끝낸다라는 거죠. 제대로 안 두드려 맞아가지고 이렇게 거짓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미국 하원과 상원이요 지난 7월에 각각 통과시킨 2026년 회계연도 국방부 세출법에 보면요 해외 조선소에서 해군 선박을 건조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마스가 구상이요 법적 구조 자체에서 원천 봉쇄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가 마스가를 통해 가지고 한국 조선업이 고부가 가치 수주 확대가 있다. 미국 내 생산기지 확보를 기대하면서 수조원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제안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찐찐하게 그 조선업을 다시 일으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일부 미 행정부 인사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마치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인상을 심어왔죠. 그런데 이미 미국 하원이요 7월 18일 날 국방부 세출법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요 본회의 최종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마스가 이건 뭐냐, 미국의 조선업 재건 의지를 활용한 전략적 카드인데 거기에다가 이재명 정부가 이름 하나 붙여가지고 뭔가 해보겠다가 꼴값을 떤 거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 정부가요 미국의 뭐 행정부 인사들과 긍정적인 반응을 강조하면서 협상을 잘 이끌고 있다,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달했다라는 게 대국민 사기를 친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미국 정부에서는 이제 이재명 정부의 사람들이 자꾸 와가지고 만나자 하고 막 이러니까 그냥 만나자고 웃어주고 그런 것 같습니다 호응해주고 그런데 제대로 연맥이라고 말을 아낀 것 같습니다. 굳이 말해줘봤자 또 한국 돌아가서 거짓말하고 빠져나갈 국민만 할 게 뻔하니까 마지막에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그냥 내버려 두자. 제대로 코피 한번 터져봐야지 들까불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터트린 건 뭐냐, 이재명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답을 가르쳐줄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고, 이재명 정부 한국 정부 그래 기술력 믿고 너무 까부는데 누구들 말고도 일할 나라들 많다, 줄 서 있다 라는 것을 말한 거죠. 에펙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가지고 방한하는 트럼프가요 이재명을 일정에 넣지 않았다라는 건 이재명이 내걸고 있는 협상 카드는 황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술력이 매우 뛰어난 것은 분명 인정을 합니다. 미국 측에서 뭐라고 했죠? 민노총 익히 아는 바가 있기 때문에 민노총 경험이 없는 3040을 원한다라는 조건을 내걸었고, 그 기술력 이전을 위해서 그런 기술자들을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그냥 제껴버린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미국의 군함 제조에 있어서 신뢰가 깨진 한국 정부의 정보 탈취의 우려까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끝난 게임이다라는 거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에 중국의 피 한 방울만 섞여도 스파이로, 잠정 스파이로 분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중국에게 못 안겨가지고 찡찡찡거리고 쉬쉬쉬 거리고 있는 이재명을 신뢰하겠냐라는 거죠. 이재명에게 그래 이재명 정부 좋다라고 해가지고 미국 군함 제조 한국에 맡겼다. 그러면 그 정보에 대한 탈취에 대해서 자신하냐라는 거죠. 자신 못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최대의 간첩 조직이다 라고도 하죠. 그것처럼 이재명이가 USB에 담아가지고 언제 어떻게 중국에게, 언제 어떻게 푸틴에게, 언제 어떻게 북한에게 나눠줄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핵심은요,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약속 파기, 이것부터 시작입니다. 트럼프 사진 한 방 찍고 날려버렸습니다. 단순한 투자액이 아니라 미국은요 신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신뢰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끝난 겁니다. 단순한 협상 실패를 넘어가지고요 정부의 전략적 현실 인식 부족이 무지하다라는 거죠. 이재명은요 국익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협상을 거부당한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지만요 사실상 이재명이 거짓말했고 더 이상 파트너로서 인정하지 않는 수준으로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국민들은 이제 에펙에서 목격하게 될 겁니다. 트럼프와의 회담뿐만 아니라 관세 협상 등에서 제대로 패싱당하고 있는 이재명이요. 그 공백을 중국과의 협력이라는 카드로 메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하나의 외교적 자충수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국제사회가요. 중국의 전략 외교, 인권 탄압, 부채 함정의 외교를 비판하면서 점차 반중 연대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만 홀로 중국 창가를 부르고 있는 꼴입니다. 일본은요 지금 마가렛 대처처럼 철의 여인이 되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해왔던 여성 정치인 나카이치 사네아가 자민당 총재로 선출됐습니다. 아베 다음을 잇는다라는 거죠. 세계의 흐름과 완벽히 맞아떨어지는 보수주의 회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은요 지난 UN 총회에서 연설 보십시오. 북핵을 자랑했습니다. 한국의 국기조차 사라진 영상으로 외교적 굴욕을 자초했죠.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아닌 중국에 기대가지고 외교적 체면을 세우려고 신라 호텔 사건도 그거의 하나다라는 거죠.
이게 단순한 선택이냐? 아니다. 대한민국을 글로벌 반중 연대에서 고립시키는 위험한 노선을 선택한 겁니다. 미국과의 군사 협력, 경제 협력, 기술 동맹, 그동안 쌓아왔던 전략적 자산을 완벽히 무너뜨리고 중국에게 안보를 기대는 이재명의 선택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진짜 대한민국의 무책임한 선택인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맞지 않다라는 거죠. 탄핵감입니다. 이게 민주당의 논리대로다라고 하면요, 이재명은 탄핵돼야 되는 겁니다. 탄핵 소추안 발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요, 아유 점잖은 척 지금 필요 없습니다. 전쟁 나면요, 갓쓰고 책 읽는 것들, 그것들부터 죽는 겁니다. 지금 빨리 전장에 투입돼야 되는 거죠. 하다가 중국의 공항까지 나눌 기세로 지금 국방부가 군 아웃소싱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국 음식까지도 나누려고 하는지 원산지 의무화 폐지하겠다라고 합니다. 뭐 중국 음식 쓰레기들 이제 한국 밥상에 오를 일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재명은요, 미국이 한국을 패싱한 이유를 미국의 탐욕으로 돌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재명의 외교 감각 부족, 그리고 국제 정세에 대한 무식함이 비롯된 결과다라는 거죠. 이제 대한민국은요,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자유민주 진영에 남아있기 위해서는요, 중국 그늘 아래로 들어가려고 폼 잡고 있는 이 이재명이부터 끌어내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운명의 키를 더 이상 이재명이 쥐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125일 동안 나라가 완벽히 지키고 간첩, 중국 놈들, 북한 찬양하는 놈들로 드글거리게 됐는데 이게 200일 되고 300일 된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진짜 곤란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라의 운명을요, 정과 사범 피의자에게 맡길 수는 없는 겁니다. 국민의힘 전투태세로 돌입하고요. 제가 방통위 폐지되자마자 장동혁 의원,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명하라라고 제가 페이스북에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제도권 안으로 들여서 보호하고요. 앞장서서 싸울 수 있게끔 그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 탄핵 소추안 발의하고 애지중지 현직 특검 발의하고 멈춰있는 재판 재개하라고 발의하고요. 국민들 밥상에 중국 음식물 쓰레기 올라오는 것들 이슈화하고요. 24시간을 72시간으로 활용하면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전쟁이 났는데 자빠져 자는 시간이 뭐가 필요합니까? 눈 뜨고 싸울 시간밖에 없다라는 거죠. 125일째 똑같은 외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탄핵만이 답이다 라고 말이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일 TV였습니다.